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편의 박원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11강 선행연구 검토 보고서의 구조와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할 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제10강에서는 선행연구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기준 7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선행연구를 배열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행연구 검토 보고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행연구 검토를 읽은 것들을 어떤 구조로 보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깔때기 형식, 역삼각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연구 포커스를 좀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어떤 연구자가 특정 A라는 교수법을 이용했을 때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까라는 연구 질문을 형성을 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연구 보고서의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얼마만큼의 범위 안에서 선행연구들이 검토되고 보고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연구자의 큰 재량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깔때기 형식으로서 가장 넓은 범위의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 경우 A 교수법이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까라는 연구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선 선행연구들을 좀 폭넓게 본다면 영어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또는 쓰기 능력, 라이팅 능력 포함해서 영어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을 제2장의 첫 부분에서 좀 전반적인 소개를 해야 됩니다. 최근까지 영어 능력 향상에 관련된 선배 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영어 듣기 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좀 관련된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이죠. A라는 교수법 말고도 B, C, D 여러 가지 교수법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영어 듣기 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수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동기 이런 것들 연구가 있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어 듣기 능력에 향상시켜줄 만한 연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A라는 교수법,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A라는 교수법이 구체적으로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두 추려서 이렇게 보고를 해줌으로써 역삼각형 형식의 깔때기 형식의 리터레처 리뷰 보고 형식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어도 그렇지만 한국말에서도 남의 연구를 읽은 것을 요약 보고하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서투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사실은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사례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에서 그 연구자가 A가 B에 영향을 줄까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 A가 B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논문을 본인이 읽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표현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홍길동 연구에 따르면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어때요? 끼친다는 홍길동 연구고
제가 인용하는 방식은 끼친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주장입니다. 이 연구도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쁜 뜻이 아닙니다. 또 홍길동은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주장하였다, 보고하였다, 밝혔다. 또 설명하였다.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였다. 괜찮죠? 언급하였다. 그 다음에 확인하였다.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괜찮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하였다. 인정하였다. 이런 표현도 괜찮죠. 뭐 맨날 똑같은 기계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이런 표현들은 좀 리치하게 좀 풍요롭게 풍부하게 좀 표현을 바꿔가면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독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또는 묘사하였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견지하였다. 그런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하였다. 이런 거죠. 아니면 뭐 기록하였다.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아니면 제안하였다. suggestion이죠. 제안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써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 강의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영어식의 표현에서는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어식의 표현들을 보면 argue, assert, assume, challenge, claim, contend, contradict, describe, dispute, emphasize, 많죠. establish, 이런 얘기도 있고, examine, 그죠? 실험하였다, 이런 표현들. find, 찾아냈다, 밝혔다. maintain, note, object, observe, persuade, propose, prove,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막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어로 논문 쓰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연구에서 오늘 강의에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흔히 구조, 리터처 리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궁금증,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행연구 검토할 때 자꾸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는지 자꾸 얘기 드리면 한 번 더 오늘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선행연구 검토를 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구자 한 사람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전체 연구를 다 하실 수 없습니다. 10,000명이면 한 토픽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합하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겠죠. 아무래도 그 토픽 하나가 연구의 주제로서 토픽이 삼아지고 그것이 확장될 때는 그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의 자기의 기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개별 연구자들이. 그래서 코어 워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연구 진행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새로운, 아직 진행되지 못한 연구들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선행연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연구들을 이제 그렇게 읽고 본인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행연구 검토란 챕터 2에 리서치 리뷰라는 챕터 2 부분에 챕터 2에 자신이 읽었던 연구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본인의 연구가 이 사람들 연구의 기존 연구에서 매핑이 된 거죠. 맵에서, 로드맵이죠. 맵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은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다르다.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연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죠. 그다음 연구 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정당한 이유, 연구하는 정당성을 갖는 것이고요. 아니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의 연구 주제가 얼마만큼 다른 연구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차별적인 연구 주제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행연구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연구를 설명함으로써, 소개함으로써 뭐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비판도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A가 B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셨다면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A라는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터처 리뷰를 좀 해야 되고요. B라는 토픽에 대해서 또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한 가지 더 C가 포함되는 경우 C까지도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흐름들을 전반적인 지도를 이렇게 그려주는 의미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누고 각 섹션마다에서의 구조는 역삼각형 깔때기 모양의 구조를 갖고 진행을 하셔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